저는 한반도에 통일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초보 정치인 이인혜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역사 과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커서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수많은 외세 침략이라는 어려움과 역경에도 꿋꿋하게 우리 민족성을 지켜온 부분에서 제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을 깊이 그리고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더더욱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미래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국토가 초토화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경제 발전을 거듭해 드디어 2020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때는 정말 제 마음의 자부심이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발전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미숙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을 쇠퇴하게 하고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이런 자부심은 인해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던 역사교사 대신에 유능한 정치인이 되어 제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민생에 무관심한 정치인들로 인해 서민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인지라 모든 사람이 전부 동일하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범한 서민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에 통일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당수가 이젠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 일본 정부와 자칭 보수를 가장한 한국 수구 보수의 정치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 군사적, 사회문화적 방면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저명한 싱크탱크 연구기관들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이질감이나 주변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라는 큰 생태계에서 경쟁력 있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생존하려면 통일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일제식민지 시대 말미에 광복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돼 버린 쓰라린 아픔을 해소하고 다시는 준비 없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통일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당시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성취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일본과 싸우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맞은 해방은 독립운동가보다는 국가체제를 세우고 운영한다는 미국의 명분 아래 핵심 인재를 친일파에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일제식민지 침탈에 대항하고 국가사상 체계를 세우기 위해 받아들였던 서구의 민주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 한반도는 나뉘어져 서로 총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등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의 소모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세계 속에 진정한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 통일은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통일의 문이 열릴지 알 수 없지만 예상치 못했던 해방이 분단으로 연결됐던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다방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극우와 극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검은색이야 흰색이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라는 식으로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일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란 기존의 낡은 좌우 이념적 대립구도를 넘어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문화를 창조하며 사람 중심이 아닌 사람이 관여하는 것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대의를 위해 사적 방식이 아닌 공적 방식의 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닌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국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의 보수는 정통 보수가 아니라 수구 보수이기에 명확하게 배제하려 합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자기 나라를 위한 극우가 된다면 100번 양보의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들 수구 보수들은 친일적인 부분이 밑바탕에 깊게 깔려 있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염두에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수구 보수들은 사라지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정통 보수와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나라의 비전을 설계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양극단 세력이 좌지우지했던 기존 정치의 마침표를 찍고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이바지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정치는 국민들의 기대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먼저 정치인 이인혜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바라시는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정치를 하는 것에 우선을 둘 것입니다. 항상 국민들이 염려하는 경제는 상황에 따라,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 성장은 혁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냉전 등 국제사회 질서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 생존과 연관된 기후변화, 기술 문명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서민의 생존권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정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매진하려 합니다.